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다주택자로 자산을 부동산으로 굴릴지, 아니면 일시적 1세대 1주택을 활용해서 비과세로 이제 주택을 옮겨갈지,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문의도 좀 많고,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한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다주택 전략으로 갈지, 비과세 전략 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을 갈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과세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가 2년만 보유, 조정적은 2년 거주를 했을 때 1주택자는 이제 전액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억에 샀는데 10억에 팔아도 이 12억 구간까지는 이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양도소득세, 차익이 6억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일시적 1세대 1주택은 뭐냐면, 내가 이제 집을 한 채 샀는데, 이제 이사 갈 집을 한 채 더 산 거예요. 근데 요 텀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사야 되고, 이번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근데 이게 이제 조정적일 경우에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조정적이 아닌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에 좀 비춰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비과세로 갈아타는 게 어떤 장점이 있고, 다주택으로 자산을 부동산으로 늘리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저의 경우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인 전이라고 하면은 각각 비과세 받는 전략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혼인을 통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러니까 혼인 전에 각각 한 채씩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혼인을 하고 5년 이내 기존 주택을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한 주택은 이제 1주택이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주택이지만 혼인 전에 각각 한 채씩 사고, 혼인을 통해서 5년 이내만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전이라고 하면은 이 비과세는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내가 주택을 한 채 사고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와이프 혹은 남편 명의로, 다른 이제 배우자 명의로 한 채를 더 사서, 결혼 전에, 혼인신고 전에 한 채를 더 사서 이제 각각 한 채씩 비과세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 토탈 2번의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비과세된 주택을 팔면 어떻게 되죠? 팔아서, 비과세된 주택을 팔아서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1주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일시적 1세대 1주택을 또 사게 되면, 또 요것도 이제 기존 주택도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도 이제 비과세로 팔아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제 네 번째 주택에서, 그러면 이제 이 비과세 받은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좀 생기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네 번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다주택 전략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것도 아셔야 되는 게,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기존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번밖에 못 쓰긴 하지만, 다른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버리면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은 비과세가 됐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데, 거주주택 비과세는 비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정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거주주택이니까, 거주주택 비과세는 비조정지역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혼인을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각각 한 번씩 받으면 2번 받죠. 그리고 이거를 팔아서 1주택을 해서 요것도 비과세 받고, 요에서 또 네 번째 주택을 사더라도, 네 번째 주택을 사고 또 다주택자로 늘린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로 또 한 번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4번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주택 전략을 해서 이 다주택을 다 처분하고 맨 마지막에 갖고 있는 주택도 또 비과세가, 맨 마지막 주택이니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총 5번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한 5번 정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통상 보니까 이렇게 한 5번 정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굉장히 자산을
큰 부를 이룰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 전이고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비과세 전략을 활용해서 총 5번의 비과세 혜택을 좀 누리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까 그 거주주택 비과세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4년짜리 단기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4년 하더라도 5년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있으면서 5% 인상을 안 하면 이 거주주택 비과세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4년짜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기존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묶은 거를 한 최소 10년 정도를 묶어놔야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세금 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꼭 아시면 좋겠다. 뭐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냥 이건 패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생각할 때, 그럼 내가 비과세로 이렇게 해서 자산을 불리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다주택자로 가는 게 유리할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산이 많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이렇게 1주택으로 해서 하나씩 옮겨가는 비과세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다고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자산이 내가 한 1억이나 2억밖에 없는데, 사실 이걸 다주택 전략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리스크도 커지고 또 역전세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차라리 하나씩 1주택 사고 1년 있다 하나 사고 또 3년 이내 팔고 또 하나 사고 또 한 3년 이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비과세로 갈아타고 하면은 조금 이제 리스크에 대한, 다주택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주택을 거주하면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삶의 질은 좀 굉장히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여유가 좀 굉장히 돈이 많다. 내가 현금이 한 뭐 5억 정도 있다, 5, 6억 정도 있다. 그래서 아니면 10억 정도 있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내가 한 번에 이제 비과세로 해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처음부터 그냥 다주택자로 가겠다. 그래서 한 번에 두 채, 세 채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맨 마지막 주택만 비과세가 되지만 이제 먼저 파는 주택은 일반세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다주택 전략도 맞아 보이지만, 우리가 또 자산이 또 생각보다 너무 없는데 이게 다주택 전략으로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 규모에 따라서 비과세를 선택할지 아니면 다주택 전략을 가야 될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니까 다주택자로 이렇게 늘려서 자산 증식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작 자기는 다주택으로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은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산은 굉장히 자산은 한 20억, 30억 되지만, 실제 순자산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왜냐면 다 전세가 껴있기 때문에 순자산은 한 4, 5억? 뭐 이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본인은 또 원룸에서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삶의 질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만약에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주택 전략으로 좀 자산을 불려서 나중에,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나중에 내가 좀 좋은 집에서 다 정리하고 좋은 집에서 살겠다 이러신 분들은 다주택 전략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 이게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원룸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도 있고 학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내가 원룸에 살면서 또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야지,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20대 중후반, 30대 초반만 돼도 혼자 살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좀 빠른 시간에 자산 증식을 하겠다고 하면 다주택 전략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되시는 분이 이렇게 다주택 전략으로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거는,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다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주택 전략이 딱 맞지는 않더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이제 순차적으로 1년에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갈아타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면 그 주택을 팔아서 뭐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에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월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자산을 좀 키우는 게 먼저긴 하다. 그래서 임대 수익도 임대 수익이지만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다주택 전략도 있고 또 비과세 전략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비과세를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긴 해요. 그래서 저도 비과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혼인을 통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도 받았고, 거주주택 비과세도 받았고, 그 다음에 기존주택 비과세도 받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도 받았기 때문에, 저도 한 총
그쵸. 한 4번, 5번 정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5번, 인생에 있어서 한 5번 정도 비과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이 굉장히 빨리 불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앞바퀴, 뒷바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은 굉장히 크다. 왜냐면 우리가 종합소득에서 이제 한 2억을 벌어도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비과세로 4억을, 5억을 벌어도 이거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소득에서 10억 정도를 버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과세 혜택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좀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좀 투자를 좀 여유롭게 하고 싶다 하면은 오히려 이런 비과세 전략이 더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켜고 오랜만에, 영상을 합니다. 예. 좀 세금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꾸 여러분 보시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괜찮고, 너무 어려우면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딱 인생에 있어서 5번만 비과세 맞은다는 표현일 건데, 5번만 비과세 챙기면, 부자 될 수 있다. 네. 요 한 줄로 이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